1970년대 말의 정취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작은 시골 마을, 5일장이 서는 날이면 평소 조용하던 거리가 온통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리어카를 끌고 나온 상인들이 좌판을 벌이고 할머니들은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광주리에 담아 나와 앉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손을 잡고 따라다니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곳저곳을 둘러보죠. 어서 오세요. 싱싱한 배추 어때요? 고등어 방금 들어왔습니다. 상인들의 구성진 호객 소리가 장터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생선 비린내와 채소 냄새, 그리고 막걸리 냄새까지 뒤섞여 정겨운 향기를 만들어냅니다.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은 시장 골목은 마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 듯 따뜻하고 포근합니다. 장터 한복판에는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어서 사람들이 잠시 쉬어가는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나무 아래에는 할아버지들이 모여 앉아 장기를 두기도 하고 할머니들이 둘러앉아 이런저런 동네 소식을 나누기도 합니다. 요즘 농사가 영 안 돼.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말이야. 그래도 옛날보다는 낫지. 우리 젊을 때는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이런 대화들이 나무 그늘 아래에서 끊이지 않고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북적이는 시장 어귀, 사람들이 드나드는 입구 한쪽에 늘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얀 털에 귀가 쫑긋 선 중형 진돗개 한 마리입니다. 사람들은 그 개를 백구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백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앞발을 곧게 세우고 꼿꼿한 자세로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으로 말이죠. 시장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지만 곧이어 실망한 듯 고개를 돌립니다. 백구가 앉아 있는 자리는 시장 입구에서 조금 비켜선 곳이지만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그 자리를 골라준 것처럼 말이죠. 그곳에는 작은 처마가 있어서 비를 피할 수 있고 겨울 바람도 어느 정도 막아줍니다. 저게 참 신기해. 매일 저기 앉아서 뭘 하는 거야? 채소를 파는 순덕 할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합니다. 순덕 할머니는 이 시장에서 20년 넘게 장사를 해온 터라 백구만큼이나 이곳의 터줏대감이나 다름없습니다. 글쎄 말이야. 주인을 기다리는 모양인데 벌써 몇 달째 저러고 있잖아. 옆에서 생선을 파는 만석이 아저씨가 대답합니다. 만석이 아저씨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포구에서 생선을 떼어와 파는 부지런한 상인입니다. 처음엔 며칠이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이제는 우리보다 더 규칙적이야. 과일을 파는 영수 아저씨가 웃으며 한마디 보탭니다. 아이들도 백구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과자 부스러기를 주기도 하고 가끔은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합니다. 백구는 아이들이 다가오면 꼬리를 살짝 흔들어 주지만 그래도 시선은 늘 시장 입구를 향해 있습니다. 멍멍이야, 누구 기다려? 초등학생 정민이가 백구 앞에 쪼그려 앉아 물어봅니다. 백구는 정민이를 잠깐 바라보더니 다시 시장 입구로 고개를 돌립니다. 마치 너는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음식을 먹을 때도 아이들이 만져줄 때도 늘 시장 입구 쪽을 향해 앉아 있습니다. 그 자세가 너무나 단호하고 확고해서 보는 사람들도 저절로 숙연해집니다. 이상해, 정말. 걔도 저렇게 한 곳만 바라볼 수 있나? 아무래도 주인이 저쪽으로 가버렸나 보지. 그래서 계속 기다리는 거야.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추측을 해보지만 아무도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백구의 눈빛에는 확고한 믿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그런 눈빛 말이죠.
비가 오는 날이면 사람들이 우산을 들고 급히 뛰어다니는데 백구만은 비에 젖은 채로 꿋꿋하게 앉아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에는 입김이 하얗게 나오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킵니다. 장이 끝나고 상인들이 하나둘 짐을 챙겨 떠나갈 때도 백구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해가 지고 거리가 조용해져도 별이 뜨고 달이 차올라도 백구는 묵묵히 자리를 지킵니다. 가끔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게 주인이 누구야? 하고 물어보면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젓습니다. 우리도 몰라. 그냥 어느 날부터 저기 앉아 있는 거야. 참 신기한 개네. 저렇게 끈기 있는 개는 처음 봐. 이렇게 백구는 마을의 작은 미스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을 사람들의 일상 속 든든한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아침에 시장에 나오면 백구가 있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갈 때도 백구가 있으니까요. 내일도 또 저기 앉아 있겠지? 그럼 당연하지. 백구는 절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 사람들은 백구를 보며 때로는 안쓰러워하고 때로는 신기해하면서도 어느새 정이 들어갔습니다. 백구의 기다림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성실한 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백구가 정확히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그런데 백구가 처음부터 혼자였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0일 전 백구에게도 따뜻한 집이 있었고 함께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 안쪽 낡은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담장은 군데군데 허물어져 있었고 대문도 삐걱거렸지만 백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백구를 위한 작은 계집이 있었고 늘 깨끗한 물그릇과 밥그릇이 놓여 있었죠. 백구의 주인은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늘 낡은 작업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철수 씨라고 불렀습니다. 철수 씨는 마을에서 자비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백구야, 밥 먹자. 매일 저녁이면 철수 씨가 집으로 돌아와 백구를 부르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백구는 그 소리만 들어도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대문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철수 씨가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백구는 뛸 듯이 기뻐하며 주인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백구야. 철수 씨는 하루 종일 일하느라 지친 몸이었지만 백구를 보면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마당에 앉아 별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두 친구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깊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빚이었습니다. 몇 년 전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빌린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자조차 갚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백구야, 미안해. 요즘 주인이 너한테 신경을 많이 못 써줬지? 철수 씨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주인의 표정이 어두워질 때마다 더욱 다정하게 몸을 비비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마치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철수 씨에게 마지막 통보가 왔습니다. 집까지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버틸 곳이 없어진 철수 씨는 며칠 밤을 새우며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혼자라면 어디든 갈 수 있지만 백구까지 데리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운명의 그날 아침 철수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백구에게 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백구는 주인의 이상한 기운을 눈치챘는지 계속 철수 씨 곁에서 맴돌았습니다. 백구야, 잠깐 나가자. 철수 씨는 백구에게 목줄을 채우고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백구는 산책인 줄 알고 신나게 따라 나섰습니다. 평소 즐겨 걷던 길을 따라 시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어귀에 도착한 철수 씨는 한참 동안 망설였습니다. 백구는 주인 옆에 얌전히 앉아서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철수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백구야, 잠깐만 여기서 기다려. 금방 다녀올게. 철수 씨는 백구의 목줄을 시장 어귀 기둥에 묶었습니다. 백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주인을 바라봤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를 느꼈지만 주인이 금방 돌아올 거라 믿었습니다. 착하게 기다려, 알겠지? 철수 씨는 백구의 머리를 한 번 더 쓰다듬고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백구는 주인이 사라지는 모습을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도 모른 채 말이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고 시장이 붐비기 시작했지만 철수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백구는 처음에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주인이 약속했으니까 금방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오후가 되고 해가 기울어도 철수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백구는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줄을 당기며 주인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지만 철수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시장이 조용해지고 사람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철수 씨는 오지 않았습니다. 백구는 그제서야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목줄이 비바람에 해져서 끊어졌지만 백구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마지막으로 여기서 기다려라고 했던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게 주인이 안 오네. 몇 날 며칠째 저러고 있어. 불쌍해라. 시장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음식을 주면 먹기는 했지만 백구의 눈은 늘 철수 씨가 사라진 그 방향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백구의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계절이 바뀌고 100일이 흘렀지만 백구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알지 못했습니다. 철수 씨가 빚에 쫓겨 마을을 떠났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백구에게는 오직 하나의 믿음만 있었습니다. 주인이 금방 다녀올게라고 약속했으니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올 거라는 믿음 말입니다. 그래서 백구는 오늘도 시장 어귀에 앉아 있습니다. 100일 전 그날의 약속을 지키며 변함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구가 시장 어귀에서 기다리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의 마음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 있으면 어디론가 가겠지 했던 생각이 저게 정말 끈질기네 하는 감탄으로 바뀌었고 이제는 측은함과 안쓰러움이 앞서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저 불쌍한 것 좀 봐. 순덕 할머니는 매일 아침 장사를 나오면서 백구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백구의 하얀 털은 예전처럼 윤기가 나지 않았고 몸도 조금씩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백구는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시장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백구 주세요. 어린 정민이가 할머니가 주신 용돈으로 산 어묵을 백구 앞에 놓았습니다. 백구는 정민이를 보며 꼬리를 한번 흔들어 주었지만 여전히 시선은 시장 입구를 향했습니다. 고마워, 정민아. 우리 정민이가 제일 착하네. 순덕 할머니가 정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씩 백구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이 아저씨도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생선 장사를 하다 보면 팔리지 않은 생선 머리나 뼈다귀가 남는데 예전에는 그냥 버렸지만 이제는 백구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먹을 만해. 살도 좀 붙어 있고. 만석이 아저씨가 생선 머리를 백구 앞에 놓으면
백구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듯 했습니다. 하지만 먹을 때도 고개를 완전히 숙이지 않고 시장 입구를 힐끔힐끔 바라보며 먹었습니다. 참 신기한 게야. 먹으면서도 저쪽을 보고 있어. 정말 주인이 올까봐 그런 모양이지. 상인들은 백구의 한결같은 모습에 점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누군가 우산을 백구 위에 받쳐주었고 추운 날이면 헌 담요라도 덮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사람들의 호의를 받으면서도 결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을 잘 때도 한쪽 눈은 항상 뜨고 있는 것 같았고 조금이라도 인기척이 나면 벌떡 일어나 시장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이상해, 걔가 저렇게 한 곳만 바라볼 수 있나? 과일 장수 영수 아저씨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사람도 저렇게 끈질기게 기다리기 힘든데 걔가 저러니 신기하지. 떡장수 미숙이 아줌마가 맞장구 쳤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도 백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낙엽이 백구 주변에 떨어져도 모른 척하고 바람에 털이 날려도 시선만은 한 곳을 향했습니다. 저게 진짜 대단하다. 우리보다 더 성실해. 매일 저 시간에 저기 앉아 있잖아. 이제 시장 사람들에게 백구는 하나의 시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백구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아, 장사 시작할 시간이구나 했고 백구의 모습을 보면 하루의 리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첫눈이 내린 날 백구의 하얀 털에 하얀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멀리서 보면 눈 조각상 같았지만 가까이 가면 여전히 살아있는 눈빛으로 시장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것 봐. 눈이 저렇게 쌓였는데도 안 움직여. 정말 기특하다. 기특해. 할머니들이 혀를 차며 안쓰러워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 젊은 상인 하나가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뭘 해줄 수 있겠어? 저게가 원하는 건 주인뿐인데. 그렇긴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백구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백구가 진정 원하는 것은 줄 수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백구를 위한 작은 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무 상자에 헌 이불을 깔고 비와 눈을 피할 수 있게 지붕도 만들었습니다. 백구야, 이제 따뜻하게 지내. 정민이가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아이들의 정성에 감사하다는 듯 꼬리를 흔들어 주었지만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시장 입구가 잘 보이는 바깥에 앉아 있었습니다. 참 고집도 세라. 하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말려? 어른들도 이제는 백구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편안함보다는 기다림을 택한 백구의 마음을 말이죠. 시간이 흘러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날에도 영하의 추위가 계속되는 날에도 백구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백구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숭고한 것,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상징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 개를 보면 우리가 부끄러워져. 그러게 말이야. 저렇게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있을까? 사람들은 백구를 보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자신들도 저런 믿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기다려본 적이 있을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백구가 기다리는 그 사람이 정말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 아니면 영원히 기다려야 하는 건지를 그리고 이 기다림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백구가 시장 어귀에서 기다린 지 80일이 넘어가던 어느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가 지고 상인들이 하나둘 짐을 정리하고 있을 때 술에 취한 낯선 남자 하나가 비틀거리며 시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남자는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는데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걸음걸이도 휘청거렸습니다. 옷차림새로 봐서는 이 동네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여기 걔가 왜 이렇게 앉아 있어? 술 취한 남자가 백구를 보더니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백구는 평소처럼 시장 입구를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남자는 왜인지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습니다. 야, 이게야. 여기가 내 집이야? 남자가 큰 소리로 소리쳤지만 백구는 그를 잠깐 바라보더니 다시 시장 입구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백구에게는 그 남자가 자신이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남자는 백구의 무관심을 무시로 받아들였습니다. 뭐야, 사람이 말하는데 씹어. 주인도 없는 놈이 뭘 여기 붙어 있어. 남자는 갑자기 화를 내며 백구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직 정리를 마치지 못한 상인들이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고 돌아봤습니다. 저기 손님, 그게는 만석이 아저씨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취한 남자가 백구를 발끝으로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비켜. 길바닥에 앉아서 뭘 하는 거야?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야? 순덕 할머니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백구는 옆으로 넘어졌지만 금세 몸을 추스르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아, 뭘 하는 거야? 영수 아저씨가 화를 내며 달려왔습니다. 개 한 마리가 길목을 막고 앉아 있으면 어떡해. 주인도 없는 놈이. 취한 남자가 소리 지르며 다시 백구에게 발끝으로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세게 밀었는데 백구가 꽤 멀리 굴러갔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시장 사람들이 모두 달려와서 남자를 말렸습니다. 손 떼. 나는 개 싫어한다고. 걔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저 개는 몇 달째 저기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개예요. 사람들이 소리쳤지만 취한 남자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구가 다시 일어나서 터벅터벅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밀친 부위가 아파 조금 절뚝거렸지만 포기하지 않고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것 봐. 또 돌아와. 취한 남자가 더욱 화를 냈습니다. 그만해요. 걔가 뭘 잘못했다고. 미숙이 아줌마가 남자 앞을 막아섰습니다. 주인도 없는 개가 왜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데? 보기 싫다고. 주인이 있어요. 언젠가 올 거예요. 정민이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언젠가는 무슨 언젠가야. 벌써 몇 달째라면서. 남자의 말에 사람들이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그들도 속으로는 의문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백구의 주인이 다시 돌아올까 하는 의문을 말이죠. 그래도 기다리고 있는데. 순덕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다리기는 뭘 기다려. 그 주인 진작에 죽었을지도 모르잖아. 취한 남자가 잔인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 순간 시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만석이 아저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사실일 수도 있잖아. 몇 달째 안 오는데 살아있을 것 같아? 남자의 말이 사람들의 마음에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사실 모두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백구는 사람들의 대화를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다시 시장 입구를 응시했습니다. 마치 아니야. 내 주인은 반드시 올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것 봐. 아직도 저쪽을 보고 있어. 취한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헛된 희망 가지지 말고 그냥 어디 가서 살아. 남자가 또 백구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이번에는 시장 사람들이 모두 막아섰습니다. 됐어요. 그만 가세요. 우리 백구 건드리지 마세요.
사람들의 단호한 태도에 취한 남자도 더 이상 어쩌지 못했습니다. 흥, 바보 같은 개랑 바보 같은 사람들. 남자는 중얼거리며 시장을 떠났습니다. 남자가 사라진 후 시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렸습니다. 사람들은 백구를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취한 남자의 말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정말 백구 주인이 다시 올까?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모르지. 하지만 백구는 믿고 있잖아. 그게 더 안쓰럽지 않아? 사람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의문이 공개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백구의 기다림이 헛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말이죠. 하지만 백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가 아픈 듯 가끔 위치를 바꾸긴 했지만 시선은 변함없이 시장 입구를 향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백구가 기다리는 주인이 이미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백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잔인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신 사람들은 더욱 안쓰러운 마음으로 백구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백구가 시장 어귀에서 기다리기 시작한 지 정확히 100일째 되는 날,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아침부터 바람이 거세게 불더니 오후가 되자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비 많이 온다던데 괜찮을까? 순덕 할머니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씩 비닐을 덮고 장사 정리를 서둘렀습니다. 백구는 어쩌지? 저렇게 비 맞으면. 만석이 아저씨가 백구를 바라보며 안쓰러워했습니다. 백구는 평소와 다름없이 시장 입구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지만 하늘을 보니 곧 폭우가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더니 이내 거센 폭우로 변했습니다.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급히 집으로 향했지만 백구만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백구야, 이리 와. 정민이가 우산을 들고 백구를 부르며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고개만 돌려 정민이를 바라볼 뿐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비 많이 와. 어서 피해야지. 정민이가 백구를 끌어당기려 했지만 백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안 돼. 나는 여기서 기다려야 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폭우가 거세지면서 시장 전체가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백구의 하얀 털은 순식간에 흠뻑 젖었고 물이 털을 타고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백구는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저것 좀 봐. 아직 정리를 마치지 못한 미숙이 아줌마가 안타까워하며 소리쳤습니다. 누가 좀 데려가면 안 될까? 그런데 저게가 올 것 같아? 한번 해봤잖아. 사람들은 이전에도 백구를 데려가려고 시도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결코 그 자리를 떠나려 하지 않았고 억지로 데려가려 하면 오히려 더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비는 점점 더 거세져서 시장 골목에 물이 흘러넘쳤습니다. 백구가 앉아 있는 곳도 물이 찰랑거렸지만 백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젖어서 털이 몸에 달라붙었고 추위에 몸이 떨렸지만 여전히 시장 입구만 바라봤습니다. 저러다 죽는 거 아니야? 100일째인데 오늘따라 비까지 이렇게. 상인들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천둥 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찢을 때마다 백구의 모습이 환하게 드러났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처연해 보였습니다. 작고 젖은 몸으로 폭우를 맞으며 앉아 있는 백구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존재 같았습니다. 안 되겠어. 억지로라도 데려와야지.
영수 아저씨가 우산을 들고 백구에게 다가갔습니다. 백구야, 이리 와. 비 그치면 다시 나와도 되잖아. 영수 아저씨가 부드럽게 말하며 백구를 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몸을 뒤로 빼며 거부했습니다. 눈빛만은 여전히 확고했습니다. 왜 이렇게 고집이야? 영수 아저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때 순덕 할머니가 큰 비닐을 들고 왔습니다. 어서 이것이라도 덮어줘. 저러다 폐렴 걸려. 할머니와 영수 아저씨가 함께 백구 위에 비닐을 씌워주려 했지만 백구는 비닐이 시야를 가리자 불편해했습니다. 결국 머리 부분만 내놓고 몸통만 덮어주는 것으로 타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바람이 비닐을 날려버렸고 백구는 다시 폭우에 고스란히 노출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저물었지만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서 기온까지 떨어져서 백구의 상태가 더욱 걱정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해. 저러면 안 돼. 만석이 아저씨가 다시 백구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강하게 백구를 안아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이를 악물듯 버텼습니다. 아저씨가 들어올리려 하자 백구는 온 힘을 다해 땅에 발을 붙이고 저항했습니다. 젖은 몸으로 떨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려는 의지만은 굳건했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아. 만석이 아저씨도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백구의 의지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답답해.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야?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백구의 마음을 꺾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비는 더욱 거세져서 시장 전체가 물에 잠길 것 같았습니다. 백구는 이제 거의 쓰러질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몸이 심하게 떨렸고 가끔 고개가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백구는 시장 입구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100일 동안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듯이 오늘도 끝까지 기다리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정말 이런 개는 처음 봐. 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백구 걱정을 했습니다. 혹시 내일 아침에 시장에 나왔을 때 백구가 차가워져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무서운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금방 다녀올 게라고 했으니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말이죠. 100일이 지나도 폭우가 쏟아져도 그 믿음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폭우 속에서 백구는 홀로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작고 젖은 몸으로 하지만 굽히지 않는 마음으로 말이죠. 과연 내일 아침 백구는 무사할까요? 그리고 이 길고 긴 기다림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폭우가 그친 다음 날 아침 시장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둘씩 나왔습니다. 밤새 그 거센 비를 맞은 백구가 과연 무사할지 모두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백구가 괜찮을까? 순덕 할머니가 시장 어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동시에 무서운 상상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백구는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고 털도 엉성해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평소와 달리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시장 입구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백구. 만석이 아저씨가 안쓰러워하며 백구에게 다가갔습니다. 백구는 평소보다 반응이 둔했지만 여전히 꼬리를 한번 흔들어 주었습니다. 얼른 따뜻한 걸 좀 줘야겠어. 미숙이 아줌마가 집에서 가져온 따뜻한 우유를 백구 앞에 놓았습니다. 백구는 고개를 숙여 조금씩 마셨지만 여전히 시선은 시장 입구를 향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후가 되자
시장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는 70대 노인이었습니다. 회색 한복을 입고 등이 조금 굽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노인은 시장 골목 끝에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왠지 특별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처음 보는 얼굴이라 궁금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구가 갑자기 벌떡 일어선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기운이 없어 보였던 백구가 귀를 쫑긋 세우고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백구가? 영수 아저씨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노인을 보더니 흥분한 듯 꼬리를 격렬하게 흔들었습니다. 100일 동안 한 번도 보이지 않던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리던 누군가를 드디어 만난 것처럼 말이죠. 저 노인네 혹시? 순덕 할머니가 수군거렸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백구에게 다가왔습니다. 백구는 참지 못하겠다는 듯 노인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노인 앞에서 멈춰서더니 깊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마치 드디어 오셨군요라고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 저것 봐. 백구가 저렇게 기뻐하는 걸 처음 봐. 시장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노인의 표정이 밝지 않았던 것입니다. 백구가 그렇게 반가워하는데도 노인은 복잡하고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노인 주위를 맴돌며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100일 동안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백구를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노인네가 백구 주인인가? 그런데 왜 표정이 저래? 뭔가 이상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노인은 한참 동안 백구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백구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백구는 노인의 손길에 몸을 맡기며 행복해했습니다. 미안하다. 노인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조금씩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궁금함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개를 아시나요? 만석이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네, 압니다. 노인의 대답에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럼 주인이세요? 순덕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주인은 아닙니다. 그럼 누구세요? 저는 주인의 아버지입니다. 노인의 말에 시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주인의 아버지라니, 그럼 백구가 기다리던 사람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백구는 여전히 노인에게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 철수는 언제 와요? 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은 백구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구나. 네, 벌써 100일째예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저기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영수 아저씨가 설명했습니다. 100일이나? 노인이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백구 주인은 어디 계세요? 언제 오시나요? 정민이가 천진하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정민이를 바라보더니 다시 백구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길어집니다. 괜찮아요. 저희도 궁금했거든요. 순덕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노인은 백구를 품에 안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00일간의 기다림에 대한 진실이 드디어 밝혀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노인의 품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끔씩 시장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그런데 철수는 언제 와요? 라고 묻는 것처럼 말이죠. 과연 노인이 들려줄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백구가 그토록 기다렸던 주인은 정말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노인은 백구를 품에 안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100일간의 미스터리가 드디어 풀리려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 철수 말입니다.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착한 아이였어요. 어려서부터 효성도 지극하고 저를 잘 모셨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집사람, 그러니까 철수 어머니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철수가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어요. 시장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려운 사정이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병만 나으면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병원비는 계속 늘어났고 결국 노인이 말을 멈췄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인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나요? 순덕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1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빚은 그대로 남았어요. 아니, 더 늘어났습니다. 백구는 노인의 품에서 조용히 있으면서도 가끔씩 시장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철수가 밤낮 없이 일했지만 이자조차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고리대금업자들이 매일 찾아와서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그럼 정말 힘들었겠네요. 만석이 아저씨가 안타까워했습니다. 저도 도와주려고 했지만 저 역시 나이 들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노인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까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철수 씨는? 영수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철수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무 말도 없이요. 시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평상시와 다름없었는데 저녁에 집에 돌아와 보니 철수도 없고 백구도 없더라고요. 노인이 백구를 더욱 꽉 안았습니다. 처음에는 일 때문에 늦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철수 씨가 백구를 여기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혼자서는 어디든 갈 수 있지만 백구까지 데리고 가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어떻게 백구가 여기 있다는 걸 아셨어요? 정민이가 궁금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얘기해 줬어요. 시장 어귀에서 개 한 마리가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 혹시나 해서 와봤는데 정말 우리 백구더라고요. 노인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100일 동안 이 추운 겨울을 비바람을 맞아가며 혼자서 백구는 노인의 눈물을 보더니 고개를 들어 노인의 얼굴을 하차주었습니다. 마치 괜찮아요. 할아버지라고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철수 씨는 지금 어디 계세요? 미숙이 아줌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모릅니다. 연락도 안 돼요. 혹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순덕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빚이 워낙 많아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노인의 말에 사람들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럼 백구는?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이 아이를 이제 그만 데려가야죠. 하지만 백구는 여전히 시장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품에 있으면서도 말이죠. 백구야, 이제 할아버지랑 집에 가자. 노인이 백구에게 말했지만 백구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해. 평소 같으면 할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는데 노인이 당황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구가 갑자기 노인의 품에서 뛰어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 자리로 가서 앉았습니다. 시장 입구를 바라보며 말이죠. 백구야. 노인이 부르며 따라갔지만 백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왜 저러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노인은 백구 앞에 쪼그려 앉아서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백구야, 철수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 이제 할아버지랑 함께 살자. 하지만 백구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시장 입구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인이 무릎을 꿇고 백구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백구야. 정말 미안해. 내가 철수를 잘못 키웠나 봐. 그래서 너까지 이렇게 고생하게 됐구나. 백구가 처음으로 노인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노인에게 다가가서 몸을 비벼댔습니다. 할아버지가 철수를 대신해서 너를 지켜줄게. 이제 그만 기다리자. 노인이 백구를 안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백구의 마음속에 아직 꺼지지 않은 희망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희망이 곧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과연 백구는 노인과 함께 떠날까요? 아니면 여전히 그 자리에서 기다림을 계속할까요? 노인이 백구를 안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본 시장 사람들도 모두 마음이 아팠습니다. 100일간의 기다림 뒤에 숨겨진 슬픈 진실을 알게 된 지금 모든 것이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백구야, 제발. 할아버지 말 좀 들어. 노인이 애절하게 부탁했지만 백구는 여전히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노인을 따르고 싶은 마음과 계속 기다리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노인이 백구를 바라보며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철수한테 너무 미안해서 여태까지 오지 못했어.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수가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고생할 때 내가 더 도와줬어야 했는데 나도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다는 핑계만 댔지. 시장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철수가 집을 떠날 때까지도 나는 제대로 된 아버지 역할을 해주지 못했어. 그래서 너를 볼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 백구가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시장 입구에서 시선을 완전히 돌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백구야, 내가 100일 동안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 철수는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내가 너를 지켜줘야겠다고 생각했거든. 노인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철수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철수의 아버지로서 너를 사랑할 수는 있어. 백구의 눈에도 눈물이 맺히는 것 같았습니다. 동물도 사람의 진심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노인의 마음이 전해진 것일까요? 백구야, 철수도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원하지 않을 거야. 철수가 금방 다녀올게라고 했던 건 정말로 금방 돌아올 생각이었을 거야.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뿐이지. 노인의 말에 백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그만 기다리자. 할아버지가 철수 대신 너를 사랑해 줄게. 그 순간 백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장 입구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백구가, 순덕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백구는 한참 동안 시장 입구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래, 착해. 우리 백구 참 착해. 노인이 백구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시장 사람들도 모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백구, 정말 고생 많았어. 100일 동안. 참 기특했어. 사람들이 하나둘씩 백구에게 다가와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백구야, 할아버지랑 행복하게 살아.
정민이가 백구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가끔 놀러와. 우리가 맛있는 거 줄게. 만석이 아저씨도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백구와 인사를 마친 후 노인이 백구를 안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100일 동안 백구를 돌봐주셔서. 뭐려? 우리도 백구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순덕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런 끈기와 믿음,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영수 아저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백구를 안고 시장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는 노인의 품에서 한 번 더 시장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쉬움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큰 것 같았습니다. 안녕, 백구야. 행복하게 살아. 시장 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백구도 노인의 품에서 꼬리를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100일간의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노인과 백구가 시장을 떠난 후 사람들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백구가 있던 자리가 왠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뭔가 허전하네. 그러게. 벌써 백구가 그리워져. 그래도 잘 됐어. 이제 백구도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잖아. 사람들은 백구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 노인이 백구와 함께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백구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고 털도 윤기가 났습니다. 백구야. 정민이가 달려와서 백구를 안았습니다. 백구는 기쁘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나? 순덕 할머니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네,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집에서도 말을 잘 듣고 밥도 잘 먹고. 노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끔 시장 쪽을 바라보긴 하지만 예전처럼 계속 기다리지는 않아요. 이제는 추억으로 간직하는 것 같아요. 백구는 시장 어귀를 한번 바라보더니 다시 노인과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평화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백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참 많아요. 만석이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끝까지 믿는 마음. 정말 소중한 것들이죠. 그날 이후로도 노인과 백구는 가끔씩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백구는 더 이상 혼자 기다리지 않았지만 여전히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어떤 기다림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백구가 기다린 것은 철수였지만 결국 찾아온 것은 더 큰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백구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기다리며 힘들어할 때마다 백구의 믿음과 끈기를 떠올렸습니다. 진정한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백구가 몸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